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대명 에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 쪽 모멘텀이 그러니까 약화될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국 대선이죠. 이 바이든과 트럼프가 좀 접전을 벌였었지만 현재 어제 사건을 기점으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트럼프 시대를 맞이할 때 어떤 것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 내수가 100%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스탠스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오늘 내용 풀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대명 에너지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는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댓글을 토대로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대명 에너지 바로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 여러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뭐 풍력, 태양광, ESS 등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 올해 2024년 1분기부터 또 태양광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풍력에 대한 기업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사실 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특성상, 그러니까 이 땅이 좁고 이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협소해서 이 태양광보다는 모멘텀이 적었던 건 사실이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해상풍력인데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해상풍력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에서 이 100조 원에 달하는 해상풍력 발전을 좀 꾀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14기가와트 확충이 목표라고 한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진짜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리고 악화되는 중동 정세, 실제로 뭐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그리고 이란 뭐 이집트 등등등 상당히 중동 정세가 어지러워요. 이러한 어지러운 형편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자원들이 공급망에 대해서 상당히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부각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 중에서 이 해상풍력 발전을 꾀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아져서 풍력에 대한 모멘텀이 강해진 바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AI 산업 발달로 인해서 부족해진 이 전력 인프라망 구축, 그 전력 부족 현상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 신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관심도가 올라갔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기점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쪽 모멘텀이 좀 꺾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바로 트럼프 피격 여파인데, 여기 기사를 읽어보시면 트럼프가 유세 도중에 총격 피습을 당했다고 하죠.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 부상을 입은 건 확실해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트럼프,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들의 결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도 보수마저도 이 트럼프를 좀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가는데요. 근데 사실 저번 이 바이든과 트럼프가 토론을 벌였을 때 바이든이 좀 참패를 한 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더욱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트럼프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으니까 그에 맞춘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자면, 트럼프의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대신에 석유나 천연가스 등 전통적인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답니다. 어떤 이유를 들냐고 한다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같은 경우 이 단기간에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석유 등으로 전통 에너지를 회귀하자는 입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육성 같은 경우 상당히 긴 시간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석유나 뭐 이런 전통적인 에너지 같은 경우 이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인프라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일자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 단기간에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인 이 전통 에너지로 회귀하자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 내내 이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 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는 매수가 10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을 아예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한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스탠스를 따라가야 되니까 영향이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명에너지 내수가 10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정부의 스탠스겠죠.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해상풍력 입지법, 정부 같은 경우 스탠스가 해상풍력을 좀 키우려고 하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정부의 풍력 발전 스탠스가 유지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악재와 호재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차트 보면서 좀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대명에너지의 차트를 보시면 사실 상당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 정도,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럼프의 관한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지라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곳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지금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면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계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이 저항에 막힐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이때 7월 3일도 결국엔 상승을 했지만 이 저항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결국엔 윗꼬리가 상당히 긴 모습으로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대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강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 좀 돌파를 시도해 준다고 한다면 다시금 상승할 가능성은 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 오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 좀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 같은 경우 2200주 매수, 외국인은 2200주 매도, 기관은 27주 매도. 그러니까 거래량이 거의 없다라는 소리겠죠.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좀 하락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개인이 한 달 정도 매수가 진행되고 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매수죠.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 부분 강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관에서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엔 이 대명에너지 주가의 하락세도 진정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기관의 스탠스도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에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데이한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